새로운 사건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죠. 그리고 또 예전에 발생한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기도 하고 또 수사 단계를 넘어서 재판이 계속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또 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재판이 진행돼서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인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사망했습니다. 29일 만에, 생후 29일 만에 사망했는데 이제 살해당한 겁니다. 살인죄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는데요.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일단 이 아이, 사망한 아이의 친모가 있고요. 또 이 친모에 동거남이 있습니다. 이 친부는 관계가 없고요. 이 사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작년 12월 19일부터 이 친모의 동거남이 이 아이를 때렸습니다. 작년 12월 19일부터 이제 26일까지 일주일 기간 동안 계속 때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아이가 생후 20일밖에 안 됐습니다. 또 왜 때렸냐? 아이가 울어서, 또 분유 먹을 때 쪽쪽거린다, 소리낸다 라면서 손바닥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서 죽였습니다. 당시에 또 일주일 넘게 때렸으니까 아이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맞으면 멍 들죠. 네, 멍자국 보이니까 이걸 피해가지고 또 다른 부위를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때려서 살해했고 살인죄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이 동거남에게. 먼저 법원의 선고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동거남 이제 23살인데요 23세의 동거남 A씨는 살인죄 유죄 판결 나왔고요. 징역 12년형 받았습니다. 그리고 친모도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징역 4년형입니다. 친모는 살인의 공범은 아니고요. 이걸 방치했다. 이 동거남이 자기 아이를 이 아이를 이렇게 때리는데 이거를 말리지 않고 방치했다. 또 바로 병원에도 가지 않았다. 이게 아동학대 치사다 라고 인정돼서요. 이 24살인 친모 B씨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동거남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것이고요. 자, 이 둘의 스토리를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작년 4월부터 만나서 교제를 시작했어요. 이 둘이 20대 이제 초반이죠. 네, 굉장히 나이가 어린 남녀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친모 B씨는요, 이 사망한 아이를 이미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이제 전 남자친구예요.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임신한 아이를 이 B씨가 이제 임신해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교제하게 됐느냐? 아이 태어나면 내가 입양 보내겠다. 친모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둘이 교제를 했고 이제 임신 기간이 쭉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29일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뭐 입양 절차가 조금 지연됐다 는 보도도 있고, 또는 태어난 아이 건강 체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함께 지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뭐 둘 다가 동시에 둘 다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태어난 지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동거남이 이 아이를 때린 겁니다. 그런데도 친모는 이 동거남을 말리지 않았다. 네, 말리지 않은 거. 그리고 또 이 동거남과 떼놓지도 않았다. 격리하지도 않았다. 이거 자체가 아동학대, 치사라는 건데요. 당시에 아이가 뭐 참 아이라고 하기도 좀 어려워요. 이게 그냥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게 혼자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당연히 저항할 수도 없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일주일 동안 맞다가 숨도 뭐 이제 헐떡이고 몰아서 쉬고 제대로 이제 호흡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친모가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세게 때렸냐? 왜 때리고 있냐? 왜 이렇게 세게 때리냐? 이렇게 그 동거남한테 얘기는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거남이 어차피 입양 보낼 건데 너도 정 주지 말아라. 이러면서 계속 때렸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겁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동거남이 더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 친모 역시 이거를 방치했다는 거는 당연히 형사적으로 또 법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엄청난 잘못을 한 거죠. 예, 당연한 일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작년 12월 27일에 생겼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때린 거예요, 계속. 이런 상황에서 오후 2시 40분쯤에 이 아이가 이제 호흡이 불안정했습니다. 그런데 친모가 그래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좀 황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가 뭐 이런 아이와 관련된 때뿐만 아니라 어떤 이혼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여러 군데서 나와요. 이게 뭐냐면 경제적인 건데요. 즉, 이 친모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동거남이 돈을 벌어와서 함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 경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아이 숨 헐떡이고 이 동거남에게 맞았다고 해서 신고하고 조치를 취하면 돈을 못 벌어온다. 그러면 나에게도 손해 아니냐. 문제 생긴다. 이거를 걱정해서 바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0분 뒤에 이제 분유를 먹이려고 했는데 그때는 아예 숨을 쉬고 있지 않았어요. 예, 숨을. 그제서야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뇌사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12월 28일 오전에 사망했습니다. 이때가 태어난 지 29일째. 그러니까 한 달도 못 살고 죽은 거고요. 실제로 20일째부터 이런 학대를 본격적으로 당한 겁니다. 병원이 딱 봐도 이거는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거예요. 머리에 멍도 있고 여러 가지 자국이 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조금만 의심이 있어도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병원이 신고를 했고요. 이 동거남과 친모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동거남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제가 이거 아이 보다가 돌보다가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거 말을 했거든요. 이 동거남의 진술은 이런 거죠. 이거 제가 때린 게 아니고요. 이 친모가 분유 먹인 다음에 눕히려고 하다가 떨어뜨린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이거 기억나는 사건이 있죠. 네. 뭐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 최근에 이 아동 학대 사건의 경우에 이제 대체로 하는 변명들이 떨어뜨렸다. 네. 돌보고 있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거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다치거나 죽었다. 충격을 받았다. 라는 그런 변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고요. 동거남이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짓말은 이제 인정되지 않죠. 네. 바로 부검이 진행됐는데요. 국과수가 부검한 결과 이렇습니다. 치명적인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것 같다는 소견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게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학대로 인한 머리 손상이다 라고 본 겁니다. 학대는 대체로 일정한 기간 동안 이제 지속이 됩니다.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판단한 것이냐? 핏자국을 보니까 출혈을 보니까 뇌 속에 출혈을 보니까 일주일 전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망하기 직전에 발생한 급성 출혈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발생 시기가 다른 출혈이 여러 곳에 있다, 여러 지점이 있다. 이거는 한 번 공격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적어도 일주일 동안 지속된 학대 행위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보았고요. 머리에 대단히 큰 외력이 가해져서 사망한 것이다 라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수사가 마무리되고 기소를 했는데요. 일단 친모는 아동학대 치사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동거남은 역시 아동학대 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로 기소했어요. 이거는 살인이다 라는 거죠. 살인은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를 하다가 좀 더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사망했다. 이게 아니라 애초에 이거는 죽이려고 때렸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제 살인의 미필적 고의, 즉 이거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죽을 수 있겠는데, 그래도 상관없어, 뭐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때렸다. 이게 미필적 고의입니다. 확정적 고의 아니면 미필적 고의, 적어도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고 살인범이 되는 거예요. 살인죄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건데, 법원은 동거남에 대해서 살인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살인 고의가 인정된 건데요. 그런데 이 범죄의 고의, 어떤 고의를 가지고 있었냐, 그 범죄 행위, 즉 때리는 것도 머리를 손으로 때린다, 이 행위는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때리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때렸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이려고 때려서 죽었으면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때린 게 아니라 그냥 뭐 다치는 정도만 생각하고 때렸는데 죽었다, 이러면 상해 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겠죠.
또는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면 그냥 상해죄가 되는 것이고요. 또는 폭행의 고의로 툭 쳤는데 죽었다. 이건 폭행치사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그 외에 폭행이나 상해나 살인의 그런 고의 없이 실수로 죽었다. 뭐 다른 거에다가 실수로 쳤는데 죽었다. 이러면 이제 과실치사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중과실치사 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검사는 동거남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죽였다고 봤어요. 그리고 법원 역시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 동거남이 이 아이를 때렸는데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이거는 당사자만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신이 있다면 신이 알 수 있겠죠. 제3자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떤 행동할 때의 생각이 뭐였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기계로 뭐 뇌파를 스캔한 것도 아니고, 또 그 당시에 뭐 독심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어딘가에 뭐 범행 계획을 써놓고 시행한 것도 아니고, 이렇다면 알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판사가 저도 인간이니까 모릅니다, 판단 못하겠네요, 재판 못합니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판사는 당연히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따라서 이 동거남의 살인 고의 인정 여부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황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어디를 때렸냐, 그리고 어느 정도 강도로 때렸냐, 몇 번 때렸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 가해 행위가 지속되었냐, 며칠 동안 했냐, 또는 도구를 사용했느냐, 또는 몸으로 때렸다면 어디로 때렸냐, 뭐 주먹으로 때렸냐, 팔꿈치로 때렸냐, 발로 밟았냐, 박치기를 했냐, 깨물었냐 등등등.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구호 조치를 취했나, 바로 119에 신고했나, 이런 것들. 또는 평소에 주변의 SNS에 뭐 지인들에게 말할 때 어떻게 말을 했느냐 등등까지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때렸는지를 판단하는 건데,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죠. 바로 피해자의 특별한 상태입니다. 이게 생후 한 달도 안 됐어요. 20일 그리고 29일에 사망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피해에 취약한 상대방이라면 이거는 아주 강한 외력이 작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요. 특히 이게 23살에 이제 판결 선고 당시 이제 23세인데, 이 23살의 내연남이 작년에 때릴 때 또 역시 성인이에요. 또 성인이 아니라 뭐 10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라 하더라도 한 달도 안 된 아이 때리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겠구나, 쉽게 사망할 수 있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도 안 된 아이를 때렸다는 점, 또 어디를 때렸냐, 머리를 때렸습니다. 또 뭘로 때렸냐, 손으로 여러 번, 일주일 동안. 그리고 부검 결과에 따르면 대단히 큰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 세게 때린 겁니다. 이런 걸 종합하면 살인죄 인정되죠. 살인의 고의 인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원도 살인죄를 받고요, 살인죄로 인정했고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어요. 특히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어요. 범행의 동기, 운다고 때립니다. 정때라고 때립니다. 어차피 입양 보낼 거라고 때립니다. 그래서 죽였어요, 살인 고의를 가지고. 이거 엄벌에 쳐야죠. 그리고 수법도 그렇고요, 죄질이 굉장히 나빠요. 또 게다가 수사와 재판 기간 동안에도 자기의 폭행 정도를 축소해가지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엄한 처벌에 불가피하다라고 보았고요. 이제 친모도 이제 징역 4년형 받았는데, 이제 친모로서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위험한 상태에 놓인 이 아이를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고 방치했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동거남에게는 7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됐고요, 친모도 5년 동안 이렇게 제한됩니다. 또 친모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까지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할 수도 있어 보여요. 일단 이 한 달도 안 된 아이를 살해했는데 징역 12년형이다. 그리고 그렇게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 항소해서 좀 더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검찰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심 판결이 끝났고요. 검사든 피고인이든 항소하면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텐데, 좀 이런 사건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좀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이게 자주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건이 최근에 많이 나오죠. 정인이 사건 등을 비롯해서.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런 일에 대한 좀 경각심을 갖자. 그리고 또 주변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보이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나올 때마다 요약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